여러분, 혹시 살면서 무시당했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아무렇지 않게 던진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무심한 태도에 속상했던 기억,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될 때가 많죠? 오늘은 그 답답한 상황에서 단번에 나를 지키고 상대의 태도를 바꾸는 이 한마디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하지만 그 전에 무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죠. 그들을 알고 나를 지켜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짧고 명쾌하게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그들은 멍청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낮고 공감 능력도 부족한 사람들이죠. 자신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모르니 당연히 남의 소중함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시라는 행동을 통해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자기 부족함을 감추려는 속임수입니다. 남을 깎아내려야 자신이 조금이라도 나아 보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뱉는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무지함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이죠. 두 번째, 그들은 겁쟁이입니다. 자, 무시하는 사람들,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겁이 많습니다. 자신이 존중받거나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눌러 자신이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믿으려 합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해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그 속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그들은 이기적입니다. 무시하는 사람들은 오직 자신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감정을 존중할 줄 모르죠. 자기 말이 옳다고 믿고 타인의 생각이나 입장은 그저 무시해버리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기도 하고 관계보다는 자신의 필요만을 앞세웁니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만 알아도 무시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감이 오시죠? 이제 그들을 제대로 파악했으니 다음으로 어떤 말 한마디로 그들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지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앞으로 알려드릴 6가지 중 하나만 활용해도 분명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아무런 대꾸도 하지 마세요. 여유 있게 되돌려주는 겁니다. 종호 씨는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최근 들어 팀장과의 갈등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회의 중 팀장은 종호 씨의 의견을 비꼬며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종호 씨, 그건 너무 단순한 생각 아니에요? 요즘 트렌드도 모르고 이렇게 일하면 곤란한데요. 이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지금까지 일했는지 참. 팀장의 말은 명백히 무시하는 뉘앙스였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동료들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고 종호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종호 씨는 차분하게 고개를 들어 팀장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침묵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그저 팀장의 말을 듣기만 했죠. 반박하지도 화를 내지도 않고 그 상황을 묵묵히 넘겼습니다. 회의실에는 순간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팀장은 종호 씨가 전혀 반응하지 않자 당황한 듯 보였고 스스로 너무 심하게 말한 게 아닌가 싶었는지 말투가 점차 흐려졌습니다. 뭐 제 생각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의가 끝난 뒤 동료들이 종호 씨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팀장이 너무 심했어. 그런데 네가 참 잘 참았어. 차분하게 대응해서 상황이 반전됐어. 종호 씨는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않고 침묵으로 상황을 넘긴 것이 오히려 상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팀장이 스스로 말한 것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종호 씨는 동료들에게도 성숙한 태도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침묵은 특정 상황에서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개적인 자리에서 무례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들었을 때 침묵은 감정적인 대응을 억제하고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도가 이루어지고 감정에 끌리지 않으면 덕이 쌓인다. 만약 그 자리에서 종호 씨가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침묵으로 자신을 지켰기 때문에 그는 동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침묵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내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입니다. 침묵은 그 중에서도 감정적인 충돌을 피하는 강력한 도구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상대방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세요. 그 순간 상대가 집중하게 됩니다. 윤정 씨는 새 세탁기를 구입하기 위해 대형 가전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오래된 세탁기를 드디어 바꿀 생각에 기대가 컸지만 매장은 혼잡했고 직원들은 바빠 보였습니다. 한참 동안 제품을 살펴보던 윤정 씨는 가까이 있던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기요. 이 세탁기랑 저 세탁기의 차이가 뭔가요? 직원은 윤정 씨를 힐끔 쳐다보더니 대충 고개를 끄덕이며 성의 없이 답했습니다. 둘 다 비슷해요. 뭐 큰 차이 없어요. 그냥 보시다가 결정하세요. 윤정 씨는 순간 기분이 상했습니다. 자신을 진지한 고객으로 여기지 않는 듯한 직원의 태도에 속이 답답해졌죠. 내가 안 살 것처럼 보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윤정 씨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다른 접근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직원의 이름표에 적힌 민수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정 씨는 침착하게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 제가 이 모델들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민수 씨, 이 세탁기와 저 세탁기의 기능 차이가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수 씨, 제가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 씨가 이름을 부를 때마다 민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처음엔 대충 넘기려 했지만 자신의 이름을 불리자 민수는 더 이상 윤정 씨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름을 불리는 순간 민수는 자연스레 책임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결국 민수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이 모델은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고 세탁과 건조 모두 탁월한 성능을 자랑해요. 요즘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입니다. 저쪽 모델은 가격이 좀 더 저렴하지만 기본 성능은 충분히 좋습니다. 민수는 갑자기 프로답게 자세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에 윤정 씨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작은 행동 하나가 민수의 무시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었죠. 그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기. 이 작은 행동이 상대방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에게 가장 친숙하고 소중한 단어이기 때문에 불리는 순간 상대방은 대화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이름을 불렀을 때 상대방은 나에게 집중하게 되고 그로 인해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바뀌며 마음까지도 움직일 수 있죠.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먼저 그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첫걸음이자 그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려 할 때 그들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이 간단한 행동이 어떻게 대화를 변화시키는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그 효과는 기대 이상일 것입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말을 재해석하세요. 가장 세련된 방법입니다. 아마 오늘 피곤해서 그렇게 말한 거겠지.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 때 그들의 상태를 이해하는 듯이 말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태도를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세련된 대처법이죠. 종호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모임을 기대하며 나갔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만난 자리였죠. 하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친구 재민이가 종호 씨의 말에 계속 딴지를 걸고 마치 가볍게 넘기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종호 씨가 최근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재민이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야, 넌 아직도 그런 일에 신경 쓰냐? 답답하다 진짜.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일이 더 힘든 거야. 넓게 좀 봐라. 재민이의 말투에 종호 씨는 속이 상했습니다. 진지하게 이야기하려던 내용이 무시당한 느낌이었죠. 평소 같았으면 기분 나쁘게 받아쳤겠지만 이번에는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종호 씨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재민아, 오늘 피곤해서 그렇게 말한 것 같네? 요즘 너도 일 많잖아. 재민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피로로 인해 나온 말로 재해석하면서 상황을 부드럽게 풀어낸 것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재민이는 잠시 당황했죠. 자신이 너무 심하게 말했음을 느끼고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긴 하지. 요즘 피곤하긴 해. 미안, 내가 좀 심하게 말했나 봐. 종호 씨는 이처럼 상대방의 말을 재해석하는 방법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도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다르게 받아들인 것만으로 재민은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퇴계 이황은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표현이니 바른 말이 곧 바른 마음이다. 상대방의 말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들의 태도를 부드럽게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그 말 속에 숨겨진 피곤함이나 감정 상태를 헤아리면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 재해석하기는 아주 세련된 대처법입니다. 다음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려 할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피곤해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네요. 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태도를 바꾸고 대화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네 번째, 상대방의 시선을 끌어들이세요. 가장 성숙한 방법입니다. 무시당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차분하게 상대방의 시선을 끌어 대화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진 씨는 사춘기 딸 미나와의 대화에서 자주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미나는 요즘 수진 씨가 무슨 말을 해도 대답을 가볍게 넘기거나 심지어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죠.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수진 씨가 생활에 대한 조언을 해주자 미나는 대놓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것도 몰라? 이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산 거야? 미나의 말투는 수진 씨를 깔보는 듯한 무례한 말이었고 수진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무시하다니. 화를 내고 싶었지만 수진 씨는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하게 상황을 반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수진 씨는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젓가락을 살짝 내려놓고 미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말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눈빛으로 시선을 끌어 대화를 주도하기로 한 것이죠. 미나는 엄마의 눈을 마주치자 당황한 듯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미나야,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엄마도 살아가면서 많은 걸 배웠어. 지금도 네 말을 듣고 배우고 싶어. 수진 씨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말하며 미나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미나는 처음에는 여전히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점차 엄마의 진지한 태도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눈맞춤으로 대화의 무게를 실었습니다. 감정적인 반응 없이 차분하게 주도권을 쥐는 모습을 보이자 미나도 서서히 태도가 누그러졌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제가 너무 심했네요. 미안해요. 이처럼 자녀가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시선을 끌어 대화의 흐름을 잡는 방법은 상황을 반전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고도 차분한 눈맞춤과 침착한 태도만으로 상대방의 태도를 바꿀 수 있죠.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안정시키면 그 말과 행동이 자연히 바르게 된다. 감정적 반응을 억제하고
차분한 태도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대화의 시작입니다. 다음에 자녀가 당신을 무시하려고 할 때 말보다 눈빛으로 대화해 보세요. 그 순간 자녀도 더 이상 당신을 가볍게 볼 수 없을 것입니다. 5번째, 유머로 상황을 반전시키세요. 가장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때로는 진지하게 맞서기보다 유머로 가볍게 받아넘기는 방법이 상대방의 태도를 부드럽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훈 씨는 명절 가족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라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어른들이 잔소리나 충고를 늘어놓을까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임이 한창일 때 삼촌이 정훈 씨를 보고 대뜸 말했습니다. 정훈아, 아직 결혼 안 했냐? 요즘은 빨리 해야지.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삼촌의 말은 마치 정훈 씨의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처럼 들렸고 정훈 씨는 순간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정훈 씨는 그 순간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유머로 상황을 풀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정훈 씨는 삼촌을 바라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삼촌, 결혼은 뭐 맛있는 밥 먹듯이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밥 많이 먹으면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정훈 씨의 농담에 가족들 사이에 웃음이 터졌고 삼촌도 피식 웃으며 머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정적 대결 대신 유머를 통해 삼촌의 잔소리를 가볍게 넘긴 정훈 씨는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머로 상황을 반전시키기. 이 방법은 특히 감정적인 대화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가볍게 받아넘김으로써 대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죠. 상대방도 자신이 너무 심하게 말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고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풀어집니다.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유머를 통해 상대방을 가르치고 말보다 행동으로 설득한다. 유머는 상대방을 설득하면서도 감정적 충돌을 피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상대방을 무리하게 설득하거나 반박하기보다 가벼운 농담으로 마음을 열게 만드는 것이죠. 다음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잔소리를 할 때 유머로 반격해 보세요. 그 순간 상대방도 더 이상 당신을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6번째, 뭐니 해도 공감입니다. 지겹겠지만 정말 공감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거나 화를 낼 때 그들의 감정을 먼저 이해하는 태도는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민준 씨는 최근 아내 지영과 자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늦은 저녁에야 집에 들어온 민준 씨를 보며 지영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에 집에는 늦게 들어오고 애도 안 보고 대체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야? 지영의 말은 무척 날카로웠습니다. 민준 씨는 순간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이번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말 속에 담긴 지친 마음과 답답함을 먼저 이해하려고 한 것이죠. 민준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많이 힘들었지. 얘가 신경 못 써서 미안해. 너 혼자서 다 감당하고 있는 거 알아? 정말 많이 힘들었겠네. 민준 씨는 방어하지 않고 아내의 감정에 진심으로 공감했습니다. 지영은 처음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민준 씨의 따뜻한 말에 점차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래. 사실 너무 지쳐서 그랬어. 당신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조금은 나아지네. 말이 너무 심했지? 미안해. 민준 씨는 아내의 감정에 공감하며 서로의 마음을 풀어가며 상황을 부드럽게 해결해 나갔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기는 갈등 상황에서 특히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의 공격적인 말 속에 숨겨진 감정을 먼저 읽고 이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타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감은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를 놓는다.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것은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더 깊고 성숙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화를 낼 때 그들의 감정을 먼저 읽어보세요. 그 순간 상대방은 더 이상 당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공감 한마디가 대화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6가지 방법 중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사연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